68세부터 시작된 작은 변화가 80세를 바꿨습니다. 이달이 힘이 중요한 이유. 은퇴를 앞두고 있거나 이미 은퇴를 하신 분들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공통적으로 나오는 말이 있습니다. 돈은 어느 정도 준비했는데 몸이 걱정이야. 여행도 가고 취미도 하려고 했는데 무릎이 시원치가 않네. 아프지만 않았으면 좋겠어. 그게 제일 큰 소원이야. 은퇴 준비라고 하면 대부분 금융, 연금, 자산 관리부터 떠올립니다.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은퇴 후 20년, 길게는 30년을 살아가는 시대에서 진짜 삶의 질을 좌우하는 건 따로 있습니다. 바로 다리 힘입니다. 조금 과장해서 말하면 노후의 자유는 통장 잔고보다 다리 근육에 달려 있다고 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젊을 때는 다리 힘이 얼마나 중요한지 잘 느끼지 못합니다. 걷고 서고 계단 오르는 게 당연하니까요.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삶의 범위는 다리 상태에 따라 달라집니다. 다리가 튼튼하면 마트도 혼자 가고 여행도 가고 손주도 보러 다닙니다. 반대로 다리가 약해지면 외출이 줄고 활동이 줄고 결국 사람 만나는 일도 줄어듭니다. 그렇게 서서히 삶이 좁아집니다. 많은 분들이 아프지 않으면 된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움직일 수 있으면 된다가 더 정확한 표현일지도 모릅니다. 움직일 수 있는 몸, 특히 다리. 이것이 은퇴 후 삶을 바꿉니다. 제가 만났던 세 분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 차이가 얼마나 큰지 실감이 납니다. 첫 번째 사례입니다. 68세에 퇴직한 김 선생님 이야기입니다. 퇴직 후 처음 1년은 정말 행복했다고 합니다. 늦잠 자고 TV 보고 친구 만나고 여행도 다니고요. 그런데 70세가 넘어가면서 체력이 눈에 띄게 떨어졌습니다. 계단이 힘들어지고 무릎이 아프고 어느 순간부터는 오늘은 그냥 집에 있을까 하는 날이 늘어났다고 합니다. 그러다 동네 복지관에서 하는 하체 운동 프로그램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의자에서 일어나기 운동 10번도 힘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6개월, 1년 지나면서 달라졌습니다. 계단을 다시 오르기 시작했고 버스를 타고 시장을 가기 시작했고 73세에는 친구들과 제주도 여행도 다녀왔습니다. 김 선생님이 이런 말을 하셨습니다. 내가 돈이 없는 건 아니었어. 그런데 다리가 약해지니까 아무것도 못하겠더라고. 다시 다리가 살아나니까 인생이 다시 시작된 느낌이야. 지금 80세가 된 김 선생님은 매일 30분씩 걷고 주 3회 근력 운동을 합니다. 본인 표현으로는 늙은 게 아니라 관리 중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 사례는 정 여사님 이야기입니다. 정 여사님은 65세에 남편과 사별하고 혼자 지내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우울감도 컸고 집에만 있는 시간이 많았습니다. 그러다 69세에 한 번 넘어지면서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크게 다치지는 않았지만 그 뒤로 또 넘어질까봐 외출을 거의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게 무서운 지점입니다. 넘어질까봐 움직이지 않으면 근육이 더 빠집니다. 근육이 빠지면 더 넘어지기 쉬워집니다. 악순환입니다. 정 여사님은 물리치료사의 권유로 간단한 하체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벽 잡고 스쿼트, 발 뒤꿈치 들기, 하루 20분 걷기. 처음에는 겁이 많아서 집 안에서만 했습니다. 그런데 1년 정도 지나자 균형 감각이 좋아졌고 다시 공원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78세인 정 여사님은 혼자 버스 타고 문화센터에 다니고 주말에는 교회 봉사도 합니다. 내가 다시 나가게 될 줄 몰랐어요. 다리가 다시 버텨주니까 마음도 살아났어요. 이 말이 참 인상 깊었습니다. 다리가 살아나니 마음도 살아난다. 정말 그렇습니다. 세 번째 사례는 조금 다른 경우입니다. 박 사장님은 60대 초반에 이미 노후 자산을 충분히 마련해 둔 분이었습니다. 은퇴 후 해외여행, 골프, 취미 생활 계획이 빼곡했습니다. 그런데 72세에 당뇨와 고혈압이 악화되면서 체중이 늘고 다리 근력이 급격히 떨어졌습니다. 여행은 점점 줄었고 골프도 중단했습니다. 의사가 하체 근력 운동을 강하게 권했습니다. 처음에는 이 나이에 무슨 운동이야 라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6개월, 1년 꾸준히 하면서 몸이 달라졌습니다. 혈당이 안정되고 체중이 줄고 무엇보다 다시 걷는 게 편해졌습니다.
지금 79세인 박 사장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돈으로 노후를 준비했다고 생각했는데 몸이 준비가 안 돼 있었어. 다리 운동이 제일 늦었지만 제일 중요한 준비였어. 이 세 분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다리가 약해지면서 삶이 줄어들었다는 것, 그리고 다리 힘을 되찾으면서 삶이 다시 넓어졌다는 것입니다. 은퇴 준비를 이야기할 때 우리는 연금 계산을 합니다. 몇 살까지 살지, 매달 얼마가 필요한지 계산합니다. 그런데 이런 계산만큼이나 중요한 게 있습니다. 내가 80세에도 혼자 걸어서 마트에 갈 수 있을까? 여행지에서 하루 만보를 걸을 수 있을까? 손주와 공원에서 일시간 놀 수 있을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은 통장 잔고가 아니라 다리 근육이 결정합니다. 다리 힘은 단순히 걷는 능력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낙상 예방, 당뇨 관리, 혈압 조절, 우울감 감소, 사회활동 유지까지 연결됩니다. 특히 은퇴 후에는 활동량이 줄기 쉬워서 근육이 더 빠르게 감소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70대 이후에는 매년 근육이 눈에 띄게 줄어듭니다. 하지만 반대로 말하면 조금만 움직여도 다시 좋아질 수 있습니다. 거창한 운동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의자에서 천천히 일어나기 10번, 벽 잡고 스쿼트 10번, 하루 2030분 걷기, 계단 한층 오르기. 이 작은 습관이 10년 뒤를 바꿉니다. 68세에 시작한 변화가 80세를 바꾼다는 말은 과장이 아닙니다. 지금 시작해도 늦지 않습니다. 오히려 지금이 가장 빠른 시기입니다. 은퇴 준비는 돈만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움직일 수 있는 몸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노후의 행복은 거창한 데 있지 않습니다. 혼자서 시장에 갈 수 있는 것, 버스를 타고 친구를 만나러 갈 수 있는 것, 여행지에서 마음껏 걸을 수 있는 것. 이런 일상의 자유가 진짜 노후 자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연금 통장도 챙기시고 건강검진도 챙기세요. 하지만 무엇보다 다리 통장을 매일 채우세요. 하루 20분씩 천천히 꾸준히. 80세의 당신이 68세의 당신에게 분명 이렇게 말할 겁니다. 그때 시작하길 정말 잘했다.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다리 힘은 단순한 근육 문제가 아니라 은퇴 후 삶의 반경을 결정하는 핵심 요소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필 다리일까요? 팔 힘도 중요하고 허리도 중요하고 심폐기능도 중요한데 왜 전문가들은 노년기 건강의 핵심을 다리 근력에서 찾을까요? 이건 단순한 경험담이 아니라 꽤 많은 과학적 근거가 있습니다. 우선 인체 근육의 약 6070%가 하체에 몰려 있습니다. 허벅지와 엉덩이, 종아리 근육이 전체 근육의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즉 하체 근육이 약해진다는 건 단순히 걷기 힘들어진다는 의미를 넘어 몸 전체의 근육량이 줄어든다는 뜻입니다. 근육은 단순히 움직임만 담당하는 조직이 아닙니다. 혈당을 조절하고 기초대사량을 유지하고 면역 기능에도 관여합니다. 특히 허벅지 근육은 제2의 심장이라고 불릴 정도로 혈액순환과 밀접한 역할을 합니다. 나이가 들면 근육은 자연스럽게 줄어듭니다. 이를 근감소증이라고 부르는데 30대 이후부터 매년 조금씩 감소하다가 60대 이후에는 속도가 빨라집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70대 이후에는 10년 사이 근육의 2030%가 줄어들 수 있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 감소가 운명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꾸준한 하체 근력 운동을 하는 노년층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근육 감소 속도가 훨씬 느리고 일부는 오히려 근육량이 증가하기도 합니다. 또 하나 주목할 점은 낙상과의 관계입니다. 65세 이상에서 낙상은 입원과 장애의 주요 원인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낙상의 가장 큰 원인이 균형 감각 저하와 하체 근력 부족입니다. 다리가 약해지면 보폭이 좁아지고 반응 속도가 느려지고 넘어질 확률이 높아집니다. 한번 크게 넘어지면 그 후로 활동량이 급격히 줄어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른바 낙상 공포 증후군입니다. 넘어질까봐 움직이지 않으면 근육이 더 줄고 근육이 줄면 더 넘어지기 쉬워지는 악순환이 시작됩니다. 반대로 하체 근력이 유지되면 이 악순환을 끊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주 23회 하체 근력 운동을 한 노년층이 낙상 위험이
3,040% 정도 감소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걷기 속도가 빠른 노인이 그렇지 않은 노인보다 사망률이 낮다는 연구도 여러 차례 발표되었습니다. 걷는 속도와 다리 근력이 생존율과 연결된다는 사실은 꽤 충격적으로 들릴 수 있지만 그만큼 이동 능력이 삶의 질과 건강 상태를 반영한다는 뜻입니다. 또 하나 흥미로운 건 뇌와의 관계입니다. 최근 연구에서는 하체 근력과 인지 기능 사이의 연관성도 강조되고 있습니다. 걷기와 균형 유지, 방향 전환 같은 동작은 단순한 반복 움직임이 아니라 뇌의 여러 영역을 동시에 사용합니다. 그래서 규칙적으로 걷고 하체 근력을 사용하는 활동을 하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인지 저하 속도가 느리다는 결과가 보고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다리를 쓰면 뇌도 같이 쓰인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생깁니다. 지금 시작해도 효과가 있을까?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이미 60대 후반, 70대인데 지금 시작해도 의미가 있냐는 질문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있습니다. 충분히 있습니다. 근육은 나이에 상관없이 자극을 받으면 반응합니다. 물론 30대처럼 빠르게 늘어나지는 않지만 70대, 80대에도 근력 향상은 가능합니다. 실제로 80대 노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12주간의 하체 근력 운동 후 근력이 30% 이상 향상된 사례가 보고되었습니다. 중요한 건 강도가 아니라 지속성입니다. 무리한 운동이 아니라 안전하게, 꾸준히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리고 은퇴 후 삶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다리 근력은 단순한 건강 문제가 아니라 자율성의 문제입니다. 스스로 이동할 수 있는가, 스스로 생활할 수 있는가, 이게 노년기 삶의 만족도를 결정합니다. 같은 나이라도 어떤 분은 매일 외출하고 모임에 나가고 여행을 다니고 어떤 분은 집 안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냅니다. 이 차이는 생각보다 경제력보다 신체 기능에서 더 크게 갈립니다. 은퇴 준비를 재무 계획만으로 생각하면 은퇴 후 20년이 버티는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몸까지 함께 준비하면 그 20년이 누리는 시간이 됩니다. 특히 다리 근력은 그 준비에 가장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출발점입니다. 거창하게 시작할 필요 없습니다. 지금 앉아있는 의자에서 천천히 일어나 보세요. 다시 앉았다가 또 일어나 보세요. 이 단순한 동작이 하체 근력의 기본입니다. 집 근처를 10분만 걸어도 좋습니다. 엘리베이터 대신 한 층만 계단을 이용해도 좋습니다. 은퇴 후 삶은 생각보다 깁니다. 그리고 그 시간을 어떻게 보낼지는 지금의 작은 습관이 결정합니다. 68세에 시작한 변화가 80세를 바꾼다는 말은 결국 이런 의미일지도 모릅니다. 미래의 자유는 오늘의 근육에서 시작된다. 다리 힘을 키운다는 건 단순히 운동을 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앞으로도 계속 나답게 살겠다는 선택입니다. 누군가의 도움 없이 스스로 움직이고 만나고 보고 경험하겠다는 의지입니다. 그래서 은퇴 준비 목록에 이 한 줄을 꼭 추가했으면 합니다. 연금 점검, 건강검진, 자산관리 그리고 매일 20분 다리 사용하기. 이 습관이 쌓이면 10년 뒤에 몸이 달라지고 몸이 달라지면 일상이 달라지고 일상이 달라지면 인생이 달라집니다.